안녕하세요. 예, 비가 우울하게 내리죠? 우울하게 내리든 말든 우린 열심히만 공부하면 되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그래요. 지난 걸 물어보는 게 제일 나쁜 건데.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에 4문제 분량에 대한 걸 배우게 되죠. 그런데 취득세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둘로 나눠서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단원들을 오늘 하고 비중이 좀 적은 것은 체크해냈다가 3월 달에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등록면허세에 관한 건 오늘 다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 2, 3교시는 취득세, 4교시는 등록면허세,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00쪽이에요. 100쪽. 100쪽이 없죠. 그럼 101쪽 앞에가 100쪽이 됩니다. 이렇게 세세한 배려까지 해서 취득세 들어가면 되죠. 그럼 취득세,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취득세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느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여기다 써놓을게요. 요건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자, 취득세다 그러면 제일 먼저 특징에 대해서 배웁니다. 특징은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죠. 요게 어디 나와 있느냐 그러면 100쪽에 나왔습니다. 요 100쪽에 나와 있는 01번 취득세 특징 나와 있죠. 요 취득세 특징은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지방세라는 것. 우리가 5가지 조세를 위주로 공부하는데 지방세 먼저 배우죠. 순서가 지방세 3가지를 배우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3가지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이걸 처음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방세면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세금의 체계를 보면은 여기가 어디죠? 서울특별시, 강서구다. 여기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럼 세금은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죠. 그럼 세금을 어떻게 누가 갖다 쓰느냐?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상식이죠. 제일 먼저 취득세는 몇 번 걷는 거예요? 몇 번? 한 번 걷죠. 따라서 한 번은 광역시에서 걷습니다. 그럼 강서구청이 기분 나쁘죠? 강서구청은 야, 너는 1년에 한 번 재산세 갖고 생활 꾸려나가라. 그래서 취득세는 어디서 걷는다? 서울특별시. 재산세는 어디서 걷어 쓴다? 강서구에서 걷어 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느냐? 자, 경기도 성남시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갖다 씁니까? 경기도에서 써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갖다 씁니까? 성남시에서 쓴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노. 광주, 광역시, 서구에 아파트를 샀다. 그럼 취득세는 광역시에서 가져가고 재산세는 서구청에서 가져가죠. 하나만 더 해보죠.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땅을 샀다. 그럼 취득세 어디서 써요? 강원도. 재산세는 어디서 써요? 영월군에서 쓰죠. 그래서 앞으로 배울 재산세까지 오늘 미리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다 그래서 특광도세라 얘기하고, 앞으로 배울 재산세 다음 시간이죠. 재산세는 시, 군, 구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 얘기하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가 되더라. 끝. 이렇게 비교하면 편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특광, 도세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물세.
우리가 지방세는 세 가지 배우는데 지방세 공통점이 뭐냐? 사람은 필요 없어. 누가 샀냐? 누가 갖고 있냐? 필요 없어요. 어떤 물건을 샀느냐?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물건에 대한 세금 뭐라 그러죠? 물세라 얘기한다. 그 다음 제일 무서운 거 실질주의 과세다. 실질주의 과세다는 것은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이 과세가 된다. 쉬운 말로 등기된 것도 과세하고 미등기된 것도 과세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사기만 하면 다 걷겠다는 얘기야.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해서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세금을 다 걷겠다는 뜻이다. 요건 나중에 양도소득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때 취득과 양도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매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둘이서 하는 거야. 따라서 매매에서 항상 알아두세요. 오늘 증가가 되면은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그럼 감소가 되면 뭘로 봐요? 양도로 보는 거죠. 왜냐? 개인 간 매매가 됐으면 두 사람이 재산이 다 증가되는 건 없죠. 한 사람이 증가되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되겠죠. 해서 증가는 취득으로 보고 감소는 양도로 본다. 오늘 강의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에서도 쉬워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된다. 개인 간의 매매는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사고 파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는 항상 기한을 정해놔요. 야, 너 신고해야 돼. 알았어. 3년 뒤에 할게. 이게 아니란 얘기죠. 야, 너 신고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의 또 포인트죠. 취득세는 후불이에요. 일단 취득해. 그리고 60일 이내 돈 내라 이거예요. 후불.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취득세 날짜가 애매모호하다. 그럼 다 60일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배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원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질문하면 제일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 안 하면 뭐가 날라와? 응?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고 60일 이내 해. 안 했어. 안 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에는 너 신고 안 했으니까 벌칙이 매겨집니다. 이 벌칙을 뭐라 그런다? 가산세. 가산세는 올해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죠? 계산 문제 없어요. 숫자만 나옵니다. 해보자. 가산세는 첫째,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선이 이렇게 내렸잖아. 내가 1%, 너 10%, 무신고 20%, 부당한 방법 40%, 납부는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는다고 그랬죠. 10만 분의 얼마? 25. 끝. 이럴 줄 알았지. 2주 전에 한 거 다 잊어먹을 줄 알았죠. 그래서 오늘 또 할 거야. 이따가 또 할 거예요. 그런 기념으로 다시 한번 복습.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60일.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 안 했으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인쇄돼서 온다? 가산세. 가산세는 첫째, 과소신고 몇 프로? 10%. 적게 신고했을 때. 무신고는 꽃배기 몇 프로? 20%. 부당한, 부정한 방법이다, 사기다. 그럼 몇 프로? 40%. 그 다음, 납부는 납부할 때까지 맨날 이자처럼 붙습니다. 10만 분의 얼마? 25. 끝. 가산세. 요건 취득세 때 배워요. 이따 등록면허세 때 배워요. 다음 달 양도소득세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할게요. 이따 갈 때쯤 되면은 도사 될 거야. 그로부터 2주 뒤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세점이란 제도가 있다. 취득세. 세금이 면제되는 시점이다. 그럼 면세점은 우리끼리 표현은 세금이 면제가 된다 이거야. 그럼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다.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항상 꽁시렁대죠. 왜? 우리가 배우는 게 부동산세법인데 부동산이 취득가액이 50만 원짜리 있어 없어? 없어요. 인형의 집도 100만 원이 넘어. 개집은 200만 원 넘고. 그러니까 이걸 면제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내가 매년 강의 때마다 그래요. 다음에 또 3월 달에 또 취득세 나갈 때 또 꿍시렁 될 거야.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5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까지라도. 그래도 면제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근데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제가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면세점. 끝. 요거 특징만 알면 돼요. 자, 그럼 교재 가지고 밑줄 한번 쳐드릴게. 100쪽에 보면은 01 취득세 특징 나와 있죠. 양괄호 3번부터 보세요. 양괄호 3번의 밑줄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괄호 안에 밑줄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된다. 그런데 이상하네. 나 엊그저께 아파트 취득세 강서구청에다 신고했는데 맞아요. 원래는 서울특별시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야. 불편하니까 시군구에다가 걷어주세요 하고 위임을 부탁을 했단 얘기야. 징수를. 그래서 우리가 특광도세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고요. 불편하니까 시군구에다 징수를 위임을 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밑줄 사실주의과세, 실질과세 원칙. 허전해. 실질과세 원칙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뭐라고 쓸까? 이렇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아니면은 간단하게 등기 등록 X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다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양괄호 8번의 면세점. 세금이 면제되는 시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 50만 원 이하일 때. 끝. 그 밑줄 친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1조 네모 2번의 첫째 네모는 보지 말고요. 가운데 네모 2번의 밑줄 취득의 구분. 취득의 구분에 대해서 봅니다. 취득의 구분은요, 먼저 화면에다 설명드릴 텐데 얘는 뭐 밑줄 치고 이럴 거 없어요. 그냥 단어 한 번만 보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얘는 비중이 적어요. 그리고 민법에서 많이들 신경 써서 배웁니다. 세법은 그냥 단어만 하시면 돼요. 취득이다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취득이다 그런 건 뭘 뜻하느냐? 지금 산 거. 지금 산 게 사실상의 취득이에요. 그럼 간주 취득은 언제 샀냐? 옛날에 산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샀다? 지금 샀으니까 지금 취득세 내야 돼. 간주 취득은 언제 샀다? 옛날에 살 때 취득세 이미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은 절대로 뭐 밑줄 신경 안 써도 돼. 잠깐 조셔도 돼.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두 가지가 있더라. 끝. 요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원시 취득의 뜻은 뭐냐?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어. 내가 처음이야. 내가 만들었어.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 뜻만 알면 돼.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왜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은
원시 취득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 단어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다 원시 취득이다. 끝.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중 없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지입니다. 땅이야. 그럼 원시 취득이라는 건 처음에 땅이 아니었어. 강물이었어. 바닷물이었어. 이걸 메꿔서 없던 땅을 만들었어요. 이걸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 그러면 우리가 강물을 막았다, 메꿨다, 바닷물을 메꿨다, 이 표현은 동유 수면을 매립한다, 간척한다,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는 매립과 간척이라는 건 강물을 메꿨구나, 바닷물을 메꿨구나, 그럼 내가 원시 취득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란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는 원시 취득 이렇게도 나오고 토지의 매립, 간척 이렇게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매립, 간척이라는 건 없던 땅을 만들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끝.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다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만들었다는 것들이 되는데, 차량 먼저 건축물부터 볼까요? 원래는 땅만 있어요. 나대지예요.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다, 신축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3층짜리인데 없던 4층을 올렸다, 증축이라고 얘기하죠. 재건축도 있고 합니다마는 요 정도.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것은 뭐냐? 땅만 있었는데 건물 새로 지었어. 내가 지었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배우죠. 자동차만 공부하시면 돼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항상 차량하고 같이 나오니까 얘들보다 차량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자동차를 만든다는 표현을 뭐라고 쓰죠? 자동차를 만들어. 현대 기아에서 만들어. 조립한다라는 말 안 쓰나요? 됐어. 항공기도 조립. 기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생산이다, 제조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배 같은 경우는 건조한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요 단어가 만든다는 단어인지는 아시나? 모르면 외워야 되겠지 뭐. 큰일 났네. 그래서 생산, 조립,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내가 만들었구나, 원시 취득, 이렇게 하시란 얘기죠. 요거 단어가 원시 취득이야.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이건 뭐냐면 광어권은 뭐냐? 내가 광산을 찾은 거예요. 그림 그리면 요게 산이야. 여기에 내가 광산을 찾았어. 그러면 이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매장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일일이 구멍 뚫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광산을 찾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고생해서 찾았으니까 나만 캘 수 있도록 권리를 주세요. 이게 광업권이죠. 석탄 캘 수 있는 권리. 그런데 딴 사람은 주지 말고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권리 주세요. 주세요. 요 말을 출원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죠. 요건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해서 어떠한 권리를 나만 주세요. 주세요. 출원한다 그러죠. 사회에서는 광어권은 잘 사용 안 하고 이런 걸 많이 쓰죠. 내가 어떠한 신기술을 개발했어. 그럼 나만 쓸 수 있게 일정 기간 권리를 달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사회에서는 특허 출원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허 출원은 인정을 안 해. 광어권 출원, 어권 출원, 양식어권 출원. 출원은 내가 찾았구나.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더라. 그 다음에
민법상의 시효취득 나오죠. 민법상의 시효취득은 점유물에 관한 거 다 민법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가 아니야. 그런데 부동산을 남의 걸 일정 기간 내가 점유, 사용하게 되면은 소유권 인정받죠. 부동산 몇 년? 20년. 자신 없어요. 동산은? 딴 과목 진짜 못하는구나. 10년. 이렇게 되겠죠. 세법은 20년, 10년 필요 없어. 민법상의 시효취득이다. 먼저 소유자가 없어졌어. 내가 최초로 가진 거야.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다. 끝.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앞으로 비중이 없어.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매립과 간척의 단어만 하시면 돼요. 자주 나왔던 거니까. 끝.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뭐냐? 남의 거야.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승계 가져왔어. 그럼 가져왔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돈 주고 가져왔다, 유상승계. 공짜로 받았다, 뭐가 되죠? 무상승계가 되죠. 그럼 유상은 돈 주고 가져왔으니까 매매 또는 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상은 상속과 뭐가 있다? 증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다. 그럼 세금 몇 번 내야 돼요? 2번. 상속세 1번 내고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냅니다. 증여도 2번 내요.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냐? 받는 사람이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고 그 다음 취득세 내요. 세금을 2번 내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재산이 생겼는데 재산 생기면 2번만 내겠어? 불로소득인데 3번 내려도 내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과 증여는 여러분이 판단할 때 다 공짜지만은 상속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대가로 받으니까 좀 짠하고 증여는 일 안 하고 공짜가 생겼으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세법상 구별할 수 있겠죠. 그냥 공짜로 생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상속은 재산이 생긴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을 끝. 자, 그럼 보면 우리가 취득세는 원시 취득도 과세가 되고 승계 취득도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취득만 하면 무조건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야. 말 이해가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원시 취득도 세금 내고 승계 취득도 세금 내는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4가지 중에 붙어 다니니까 차량만 신경 쓰면 돼요. 자동차는 상식. 여러분이 현대다, 기아다, 자동차는 어디서 만들어요? 현대나 기아에서 만들죠. 그럼 만들면은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도 과세가 되고 승계 취득도 과세된다고 그랬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면 세금 때문에 차 못 만들어요. 따라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 기아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내. 그럼 어떨 때 자동차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소비자를 뭐라고 그런다? 승계 취득자라고 얘기하는데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여기 안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개 다 공부하지 마. 차량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만드는 현대 기아는 취득세 안 내요. 대신 누가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내느냐? 소비자, 승계 취득일 때만. 즉 돈 주고 사오거나 상속 증여를 받았을 때 그럴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요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2갈래로 나옵니다. 하나는
차량은 원시 취득에 한해서 취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나오든가. 그 다음에는 차량은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된다.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세법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자동차는 승계 취득만 취득으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얘랑은 친해져야 돼. 요것도 작년에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얘는 연속 출제 가능성도 있으니까 용어를 알아둬야 돼. 간주 취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간주라는 말은 의제라는 말하고 같이 쓰여요. 세법은 의제나 간주나 똑같은 말이야. 이건 뭐냐? 이번에 새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거야. 그럼 간주 취득이 더 입에 붙어요? 의제 취득이 붙어요? 간주가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간주 취득으로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샀는데 오늘 가액이 증가가 됐어. 우리가 오늘 처음 그랬죠. 증가되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럼 가액이 증가가 되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간주 취득이라 해요. 그러면 옛날에 살 때 취득세 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또 가액이 증가돼서 증가된 것만큼 취득세 또 내라 이거야. 한 번 내, 두 번 내. 두 번 내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낼수록 좋아요. 요거 이따가 강조할 겁니다. 왜 그러냐? 세금을 냈으면 낸 만큼 내 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인정해 주겠다 이게야. 그러니까 나중에 미리 할게요. 우리가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아요. 합법적으로. 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개념이 깔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무조건 세금 안 내면 좋아. 주머니 꼭 쥐고 있으면 좋아. 이건 바보예요, 바보. 싼 취득세는 조금 더 내고 비싼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사고 판다고 그랬잖아. 그럼 언젠간 팔 거야. 그럼 그걸 절세하려고 그러면 취득가액을 좀 부풀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오늘 취득세 진행이 됩니다. 개념. 그러면 가액이 증가되는데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건 취득세 안 내요. 작년에 땅 1억 주고 샀는데 올해 1억 500만 원이 됐다. 500만 원 증가했으니까 취득세 내자. 이건 아니에요. 많이 올랐을 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네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 이게. 네 가지 사건만 해당이 돼. 그럼 요거는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가 있더라.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단어의 힌트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볼게요. 먼저 요령을 가르쳐 드리고 이따 원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건축물의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 개보수, 뜯어 고쳤다 이거예요. 그럼 개수는 뜯어 고쳤다. 뜯어 고치면 좋게 고쳐요, 나쁘게 고쳐요?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차량, 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이 나와. 그럼 변경이라는 건 뜻이 뭐예요? 바꿨다. 그럼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용어 이해 가요? 그 다음 세 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 똑같아요. 변경을 했다, 바꿨다, 좋게 바꿨으니까 가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마지막,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을 했다. 그럼 주식을 취득했대. 얘 뜻 몰라도 돼.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을 사왔다 이거야. 그럼 주식이 늘어, 줄어? 증가가 되잖아.
증가가 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해서 개수로 인해서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주식 취득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취득세 내라 이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자, 요거 종류 변경은 이렇게 유치하게 예를 듭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하나 갖고 있어. 항상 하는 얘기. 요게 뭐라 그럴까요? 그랜저. 작년까지는 소나타였어요. 올해 이제 올라갔어. 그랜저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 자가용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택시기사야. 일정 기간 무사고 하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다 써요. 개인 택시, 그럼 개인 택시를 새 거 살라고 그러는데 얘가 너무나 손에 익었어. 아까워. 그래서 천정에다 구멍을 뚫었어. 그럼 뭐가 될까요? 개인 택시가 된 거야. 그럼 개인 택시면 면허값으로 해서 1억이 간다. 요즘 거래가 한 1억 5천 정도 갑니다. 그럼 1억이야. 그럼 자가용일 때 1,000만 원인데 영업용이면 면허값에서 1억이 됐다. 그럼 변경을 했더니 가액이 9천만 원이 증가됐다 이거야. 증가됐으면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 그랜저 샀을 때 취득세 냈겠죠? 이번에 또 내는 거야. 2번 내죠? 좋아 나빠?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걸 안 내고 있어. 그럼 내 재산의 가치를 1,000만 원뿐이 안 봐. 내가 세금을 냈어. 그럼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해준다? 1억으로 인정해준다 이거야.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이 절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G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간주취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인정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의 컨셉, 취득세는 많이 낼수록 좋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울 텐데 내가 비과세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 그럼 취득가액은 부풀리지 않는 게 좋죠. 취득세라 줄이는 게 낫지. 양도소득세 어차피 안 낼 거니까 그거 제외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똑같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농지 1억 주고 샀어. 했다가 이게 택지 개발이 됐어. 로또 복권이죠. 택지 개발이 돼서 20억이 됐어. 2020년에. 그럼 옛날에 농지 살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근데 오늘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가 됐죠?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세 내라 이거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걸 내면 내 재산을 20억으로 인정해줘 정부가. 그럼 이걸 나중에 21억에 양도한다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가액이 증가됐는데 못 내, 배째 이러면 1억으로 빤히 인정 안 돼. 그럼 이걸 이렇게 팔면 20억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한 번 내든 2번 내든 내라는 것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니까 오늘 이전에는 못 줘, 배째, 주머니 꽉 잠고 있으면 이제 바보예요. 좀 내라는 건 싼 건 내. 내라는 뜻은 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낸 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졌나요? 똑같아? 그래도 못 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정부가 세금 내라고 그러면 빚내서라도 내는 게 좋아요. 왜? 내 재산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내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 또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강의할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세요? 안 내요, 배째요 이러면 다 바보예요. 끝.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뵐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액 증가가 같이 나와야 돼요.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를 지목 변경하였으나 가액이 변동이 없어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맞아요? 틀려요? 증가가 돼야 취득이 되는 거야. 항상 세법은 증가가 돼야 취득이야. 이런 사건 다 필요 없어. 이걸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돼야 취득이지, 가액이 변동이 없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시험 보러 가다 보면은 이건 안 보여. 이것만 눈에 보여. 지목 변경. 나 뒷다 잘해. 보니까는 자, 가액이 변동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취득으로 간주한다. 요거 읽고 요거 읽는 거야. 그죠? 그러면 가액 변동이라는 게 함정인데 안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지목 변경 이건 취득으로 간주해. 나 뒷다 잘해. 공인중개사라 불러다오. 발표 날 또 뭐예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정, 이게 난이도라는 거예요. 세법은 세무사 시험처럼 심오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착각을 유도하는 거. 이거 만약에 틀렸어 봐요. 시험 보고 나와서 시험지 갖고 왔어. 채점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때 이게 보여. 그러면 출제자 욕을 해요? No. 내 자신을 학대해요. 내가 미쳤지. 아는 건데 틀렸다고. 한 일주일 잠 못 자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하나 틀렸는데 슬픈 얘기. 한 개 모질라. 발표 때까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잠도 안 와요. 욱욱거리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실수만 없으면 거의 합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건데 틀린 게 실수한 게 7개가 있어. 내가 2개 모질라 떨어졌어. 그럼 합격할 걸 본인이 떨어진 거야. 전 매년 시험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실수만 안 하면 거의 붙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요번에 겨우 붙은 분들이 있어요. 지옥 갔다 온 분들이 주변에 학원마다 꼭 있습니다. 2개 때문에 모질랐어. 1개 때문에 모질랐어. 난리가 났어요. 전화 오고. 근데 요번에 2문제가 하나가 복수정답, 하나가 전부정답해서 구제받아서 딱점 합격한 사람이 각 학원마다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안 했으면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가? 근데 또 막상 본인이 그럼 또 그래요. 그래서 실수 안 하는 연습만 10달간 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원시 취득은 여기선 매립과 간척만 신경 쓰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승계 취득됐고요. 간주 취득은 4가지가 있는데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주식 취득으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01조 중간에 네모 2번에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볼게요. 취득의 형태는 과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밑줄 사실상 취득과 그 다음 줄에 의제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제 취득을 우리는 뭘로 통일하자고 그랬죠? 간주 취득이란 말을 쓰자. 그 다음에 3번째 줄에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누는데 승계 취득은 또 괄호 안에 유상이냐 무상이냐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이거 복습입니다. 양괄호 2번 밑줄 원시 취득은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굵은 글씨만 밑줄 치면 됩니다. 단어만. 1번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 이거는 강물을 메꿔서 바닷물을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건축. 건축에는 뒤로 넘어가 기역의 신축, 니은의 증축, 디귿의 재축, 리을의 개축, 미음의 이전, 없던 거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민법상의 시효취득이다.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왼쪽에 참고란만 보시면 돼요. 참고란 보셨나요?
왼쪽 승계 취득의 구분은 1번 밑줄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처럼 돈 주고 사온 거. 그 밑에 2번 뭐가 있죠? 무상승계 취득. 어디 있는지 못 찾는 분이 있어? 102쪽, 102쪽, 맨 밑에 왼쪽.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고 그랬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103쪽에 보면은 양괄호 4번 밑줄 의제 취득 나와 있죠? 우리는 뭘로 통일하자고 그래서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단어만 보십니다. 1번 밑줄 개수. 뒤로 넘어가 104쪽에 2번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걸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105쪽에 보면은 취득의 구분 박스 나와 있죠. 바로 요거에 지금 설명한 게 다 요겁니다. 한 번 더 복습.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고 그랬죠. 의제는 간주 취득이라고 그러고, 오케이? 간주 취득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돋보기 나온 거 있죠. 밑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언제부터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 그래서 그 중에 차량만 동그라미 치세요. 차량만 공부하면 돼. 자동차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되시겠어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07쪽에 보면은 과세 대상이 나오는데,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15개가 있다로 먼저 알아두면 돼요. 몇 개? 15개. 15개가 뭐가 있느냐? 107쪽에 박스 나와 있죠. 그거 밑줄 치면서 직접 해드릴게. 자, 제일 먼저 부동산 옆에 밑줄 토지, 건축물. 그래서 몇 개? 2개. 그 다음 밑에 밑줄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그 밑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다음 임목. 그 다음에 회원권 5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끝 5개가 있더라. 이 중에 동그라미 칠게 가운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다 동그라미 치세요. 요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권리를 우리가 세법뿐만이 아니라 민법, 공법 할 것 없이 모든 과목의 권리가 엄청 나옵니다. 특허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권리가 엄청 나오는데 취득세가 과세되는 권리는 3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가 나와가지고 특허권, 전세권, 지상권 다 들어봤다 이거야. 그 다음 광업권 이렇게 섞어서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권리야. 그래서 이게 헷갈려서 중요한 거란 얘기죠. 취득세 과세 대상 되는 권리는 딱 몇 개가 있다? 3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3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요거야.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래서 항상 제가 유치하게 얘기하죠. 작년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 볼 때까지 회는 꼭 뭐 만드셔라? 광어 만드시는데 양식 광어 만드셔라. 이렇게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자연산 광어 드시지 말아요. 농어 이런 거 드시지 말아요.
양식, 광어만 드신다.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시험 보는 날 광어 회 떠갖고 수험표 옆에다 딱 올려놔. 감독관이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거 광어 이거 신경 쓰려고. 그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기분도 잠깐이죠. 내가 이걸 왜 갖고 왔지? 이렇게 궁금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15개가 있는데 요건 우리가 다른 과목 민법에서 뭐라고 배워요? 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식으로 배우죠. 세법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15개 물건들이 있더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보면 된다. 그 밑에서부터는 이번 그 내용 물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110조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과세 대상이 몇 개 있더라? 5개 끝, 15개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111쪽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요건 체크.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속적으로 출제될 확률은 좀 적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강의를 할까 합니다. 1월 달 오늘은 이번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럼 115쪽에 보세요. 115쪽에 05 취득식이 나와 있죠. 자, 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식이. 취득식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취득한 날, 취득일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취득일. 취득일은 뭐냐? 왜 중요하냐? 바로 요거죠. 자, 우리가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라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이야. 그럼 60일은 고정이니까 쉬워. 언제부터 계산하냐 이거야. 언제부터 60일을 계산해야 되느냐. 요걸 거래 형태마다 취득일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걸 알아야 가산세를 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요겁니다. 첫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 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어떨 때는 계약서의 잔금일, 어떨 때는 사실상의 잔금일을 취득일로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그런 다음 선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인데 이날부터 적용했다. 그럼 가산세를 물게 되는 거죠. 알 수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얘기하느냐. 계약서다 그랬으면은 콕 찍어줄게. 개인간거래. 개인끼리 사고 팔면은 계약서 작성하죠. 그럼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야. 개인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래는 다 요거야. 계약서.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계약서 안 써. 근데 그 날짜가 입증이 돼. 어떤 경우냐 하면 잘 봐요. 내가 개인이야. 개인끼리 사면 계약서야. 그런데 국가로부터 사요. 여기 사장님이 국가야. 축하드립니다. 국가야. 국가 땅을 개인이 1억에 샀어. 그럼 1억을 언제 국가에 입금시켰나?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자, 침착하게. 덥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 사장님이 국가야. 그 국가 땅을 내가 1억에 샀어. 그럼 1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국가에다 얼마를 입금시켰나, 1억을 언제 입금시켰나, 국가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잖아. 사장님이 국가니까 알잖아. 그럼 그 날짜가 취득이란 얘기야. 계약서 필요 없단 얘기예요. 아니, 또 준비해 놓은 거 있어.
외국에서 수입할 때 이분이 세관이야, 세관. 축하드려요. 그럼 외국의 걸 수입하면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통과할 때 되면은 내가 언제 통과했는지 세관 알아요, 몰라요? 그날이 바로 취득일이 되는 거야. 수입은 통관일 잡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공매, 경매. 사장님이 또 이제 경매 기간 좀 해주세요. 사장님이 경매 기관이야. 근데 내가 입찰을 해서 1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1억의 대금을 내가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럼 경매 기관에서는 돈이 언제 입금됐나 알아요, 몰라요? 그래, 그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야. 계약서 필요 없어. 경매, 공매 계약서 안 쓰잖아. 그 다음에 판결문. 판결문은 누가 작성해? 법원에서 작성해. 이분이 또 법원이야. 오늘 두 분 잘 되네. 다 높은 데만 있어. 이따 확 떨어질 거예요. 판결문에 보면은 꼭 명심하셔요. 판결문에 있는 갑은 을에게 5월 5일 날 5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럼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 따라서 판결문의 날짜가 취득일이야.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야. 또 하나 좀 이따 이어집니다. 판결문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따라서 판결문 두 가지가 포인트야. 판결문의 날짜가 취득일, 판결문에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법인. 법인은 뭘 작성한다? 장부를 작성해. 수익과 지출이. 그럼 법인장부라는 건 뭐냐? 법인으로부터, 사장님이 또 법인이야. 법인으로부터 내가 물건을 샀어. 법인은 팔았어. 나는 샀어. 그럼 내가 돈을 주면은 법인은 장부에 써야 되겠죠. 이해가요? 따라서 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면 장부에 써야 돼. 그럼 법인으로부터 샀으면 그 상대방 법인 장부에 날짜가 있죠. 그 날짜가 취득일이다 이거야. 그리고 법인 장부에 쓴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문하고 장부는 같이 공부하는 거야. 판결문의 날짜 취득일, 판결문에 있는 금액 취득가액, 법인 장부에 있는 날짜 취득일, 법인 장부의 금액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이냐 계약서냐 찾으려고 그러면 국, 수, 공, 판, 장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5개. 요게 있으면 사실상, 요게 없으면 계약상. 그러니까 이거예요. 더 쉽게 국가로부터 샀어, 외국에서 샀어, 경매로 샀어, 판결문에 샀어, 법인한테 샀어. 그럼 다 사실상이야. 국수공판장이 없으면 뭐가 된다? 계약상이 된다는 것. 이걸 판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야.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거 수입을 했다? 사실상이야. 그런 다음 등기일하고 마지막으로 비교해야 돼요. 항상 등기일하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날이 되느냐? 빠른 날이 된다. 오늘 배우는, 이 시간 배우는 취득일, 날짜를 물어볼 때는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항상 어떤 날? 빠른 날. 왜? 세금은 빨리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할 것이 사실상의 잔금이냐, 그 다음에 계약상의 잔금이냐, 이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시험에 나오니까 하나만 할게요.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금 언제 얼마, 중도금 언제 얼마, 잔금 언제 얼마 써야 되겠죠.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대. 이건 실무에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나와.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 증걸로 간주가 됩니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는 날짜가 애매모호하면 다 며칠이라고? 60일. 잔금일이 있어. 그날로부터 60일.
잔금일이 없어. 그럼 계약일로부터, 계약서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 증걸로 본다는 얘기죠. 끝.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좀 뒤에 나오겠죠. 등길이 나와. 그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 되더라. 끝. 10분간 쉬었다 할까요?